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헌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00원에 10%인데 네. 이거 요즘 좀 STO 그것 때문에 좀 움직였는데 네. 그냥 제 가격까지 올지 아니면 좀 이거 빨리 나오고 싶어서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내려서 나올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은 매수가를 보니까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갖고 계신 지 꽤 되셔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고 계십니다. 추세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종목들을 볼 때는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떤 요인이 있어야지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연초였죠. 연초,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STO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나타낼 때는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두 부분 다 시장에는 우호적인데 시세는 그렇게 강하게 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00원 중반대 왔을 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아마 그 구간까지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네, 이걸 체크를 하고 10% 비중이다 보니까 비중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으세요. 그래서 7,000원 중반 가격대가 오면 추가 매수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짧게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7,000원 중반에서 한 10,000원대 정도. 이 정도 가격대를 감안하시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아니고 7,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목표 주가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갤럭시아 머니트리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YG 플러스요. 네. 8,000원에 10%요. 8,000원에 10%요? 네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밑으로 지금 오늘 많이 빠져서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네요. 그러면 하창헌 본부장님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청자님은 이번에 들어가신 건 아니고 한 2년 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선택을 왜 올라가기 초입에서 안 하시고 항상 끝에서 다시 떨어질 때 하실까요? 늦었죠. 늦었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이게 2,300원부터 이 7,130원까지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마이너스가 정말 엄청나게 심하셨을 텐데 이 정도 왔으면은 사실 좀 정리하는 게 맞죠. 이거를 제가 오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신기하게도 지난주에도 같은 종목에서의 상담이 있었고 제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급등하셨을 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누구나 다 본전으로 나오고 싶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이슈 아파트라는 로제 씨가 정말 엄청나게 잘 한 거고 뭐 역사적으로 또 기록에 남는 그런 올킬 차트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빌보드 핫백 8위 해도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만큼은 좀 올라왔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외국인이 사서 한 번 정도는 급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요번에 올라갈 때 사신 것도 아니고 기존에 굉장히 위에 있으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그 기회는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다가 이 정도 10%, 뭐 15% 이내로 좀 올라와 주면 사실상
정리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라도 비중 조절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추가하면서 하실 거면은 차라리 다른 산업적인 성장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미리 비중 조절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수익으로 다시 좀 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물량 태웠는데 이게 이슈로 올라간 종목은 이슈로 올라가기 전 가격대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물타기 했는데 내가 만약에 다시 주가가 빠지면 여기서 최대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한 47%더 빠지는 건데 물타기 한 거에서 또 반토막 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세 시대가 나오고 나서 강력하게 꺾일 때는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그렇게 배팅을 하시는 것보다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이미 조금 늦은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052번님께서는 YG 플러스를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5,68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 주가 6,600원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말티님께서 나는 오늘 아파트를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이 하락에 떨어지는 칼을 잡으신 분들도 오늘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이성우 이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보통 볼 때 추세가 이렇게 상승이 이어져다가 이동 평균이라고 하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이탈을 할 때 오늘은 밑꼬리가 닿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매수를 했어요. 뭘 보냐라고 하면 빌보드 1위 찍는 걸 보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거 주가 그 뒤로는 더 올라갈 게 없잖아요. 빌보드 1위 외에는. 그때는 쫙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우선은 조정이 나온 거죠. 지금 기대해야 될 부분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시세는 3,000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3,000원부터 시작한 건데 여기에서 밀린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약간은 갬블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순위 발표가 돼서 1위로 올라가서 주가를 한번 올려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죠. 목표가 6,600원의 근거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식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조금 더 높은 확률에 진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주가가 흘러가는 게 약간 랜덤적인 성향이 또 강하거든요. 계산을 하셔서 들어가셨다라면 인정을 하는데요. 차트로는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 빌보드 1위를 찍는다는 가정이 맞아떨어지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필히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1위가 가야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경영권 분쟁 특집인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셨는데요. 뒷번호 2815번 님이세요. 136만 2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앞으로 홀딩할지 아니면 빠르게 손절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이슈가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또 금감원에서 긴급 간담회까지 열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무조건 손절입니다. 네, 애초에 너무 늦게 들어가신 거고요. 이거는 갬블적인 성향을 너무나도 크게 갖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오늘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패대기 친 게 아니에요. 패대기 칠 때도 한 시간이 그래도 보고 계셨으면 탈출할 수 있는 사실 유의미한 시간은 꽤 많았습니다. 공시 나오자마자도 엄청 빠진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거 금액 보더니만 이게 완전 답이 없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봉 하나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요거는 탈출 기회를 충분히 준 거고요. 대응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강한 게 올라가겠거니 하고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손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럼 영풍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뒷번호 0158번님께서 연락 주셨고요. 매수가가 60만 6천 원에 비중 6%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영풍과 영풍 정밀도 동반해서 또 급락했어요. 이사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 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샀는지가 그런데요. 자, 위에서 샀어요.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럴 때는 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이게 1등주가 아니에요. 이벤트에 따라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데 여기에서 사서 지금 대응은 뭐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죠. 예, 그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 반등 운 좋게 나와서 만약에 운 좋게 나와서 이게 40만 원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쪽에서 샀으면 꼭 다음번에는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할 때 그때는 어떤 조치를 꼭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복되면 계좌는 손실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오면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이사님? 이건 잘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고려아연이라는 그 하나의 이벤트, 그게 마무리 국면이에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뭐 국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개입을 해서 경영권 분쟁권에 대해서는 멘트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주관적인 희망이란 걸 주가에 투여할 때도 합리적인 희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으면은 주가는 여지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운이 따라서 한 40만 원대 올려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꼭 나오고 만약에 이게 주가가 한 33만 원을 깨는 흐름이 나와요. 그때 또한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33만 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는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40만 원 선 부근에서는 아쉽지만 좀 정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8,900원, 매수는 95%예요. 24만 8,900원대에 매수하셨고요. 네, 네, 인도 IPO 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셨나 봐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뭐 지금 뭐 효제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드려한 건데 네. 계속 뭐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다행입니다. 올긍정 나왔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빠지고 인도 IPO 하고 나서 빠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 이제 좀 어떤 것들 기대해 봐야 될까요?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알고 사셨겠죠. 네. 95%나 사실 정도면 뭐 사실 기업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 회사를 믿어도 될까라는 약간 불안감 네. 정도가 좀 생겨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가격단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 저는 정말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물량 실으셨다라는 거는 현대차에 한번 걸어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배당 받으셔서 계속 그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원래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급하게 돈을 쓰시는 부분에서 돈을 넣으셨거나 신용이나 뭐 미수를 쓰셔서 넣으신 것만 아니라면은 저는 홀딩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배당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주식 수 네네. 자체를 그냥 늘려 나가시는 과정을 저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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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믿고 들고 가보시고 배당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가랑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실까요? 7,500원에 30%요. 아, 7,500원에 30%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약간 올라갔는데 갖고 있었는지 오래됐는데 네. 중지를 봐도 될까 해갖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입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뭐 사실 알파벳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AI 관련주도 오늘 좀 오르긴 했거든요. 아,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부분에 기대기보다 기술적인 부분에 기대서 접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시기가 주가의 방향은 상승이 유리한 상황인데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건 뭐가 나와야지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뭐 알파벳의 실적을 놓고 우리나라 쪽에 소프트웨어주들이 반응한 거는 좀 약간 억지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걸 안고 지금 필요한 건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많이 배포되고 하기 위한 환경이겠죠. 뭐 애플 같은 경우가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그 아이폰이 잘 팔린다거나 오픈 AI 같은 경우가 이전에 막 진행을 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가 구독자가 막 쌓여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체크하고 추가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속도가 붙을 때 가격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한 4,600원대 후반 뭐 이 정도 왔을 때는 조금 추가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신 만큼 좀 계속해서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부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카카오 75,000원에 20%입니다. 75,000원에 20%요? 네, 아.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어느 선에서 해가 단가 좀 내릴까 싶어가지고. 네. 예, 그게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뭐 카카오는 전망이 이제는 이제 네. 안 좋은지, 네.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나뉘었네요. 긍정과 부정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부정 들어주셨는데 왠지 좀 무섭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네이버라면 뭐 한 번 정도는 긍정을 좀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카카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형주에 포함이 되는 주식이고 사실 만약에 무한 물타기가 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 어떤 종목이든지 계속 사면 탈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이 기업이 돈을 좀 잘 벌어줘야 되고 이 회사가 안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고평가는 아니겠지라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매수를 해볼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평단이 제가 5만 원, 6만 원만 됐어도 긍정을 들어봤을 법할 것 같아요. 네. 근데 7만 5천 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반토막인데 그러면 몇 번을 사야 되는지 또 우리가 수학 시간을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마이너스 한 50%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 원금의 2배 들어가시면 25%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4배를 더 넣으시면은 어디로 가야죠? 12.5%로 줄죠. 수수료 빼고요. 8배는 넣으셔야 탈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20% 들어가셨는데 8배를 더하시면은 160% 물타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미련 없이 보내주시고요. 근데 한 번에 또 비중이 20%면 사실 포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묵직한 대기업으로 꼭 선정하셔가지고 산업 좋고 스토리 좋고 하는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신 다음에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물려 있을 때 물타기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 몇 배는 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순화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막 왕창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물타기라는 선택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갈아 끼우는 것도 주식 실력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뷰로는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물량보다 더욱더 훨씬 많은 물량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이성훈 이사님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카카오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사님?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만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어떤 게 나와야지 주가가 저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기 쉽게 분기 실적 기준으로요.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20% 정도 더 나올 때 그때 추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뭐 신사업의 진행이든 본업에서 다시 턴어라운드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다 보니까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손실을 좀 최소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동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500원에 10%. 시청자님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10%더 매수하고 싶은데 해도 될라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일단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창은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영권 분쟁 이슈 동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분이 좀 뭐 한 1%, 2%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중립으로 들었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사실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도 부정을 들까도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25,000원이 안 깨진다라는 전제 하로는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립으로 들었고요. 사실상 농사가 거의 저는 끝날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3만 원 라인부터 이 벽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거래량이 이미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동서라는 이 회사의 거래량이 뭐 이게 좀 터진 거긴 하지만 워낙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많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추가 매수라는 걸 고민하실 때는 초입에 하는 거지 많이 올라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보통 박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이 심리가 참 그래요. 우리가 이 버블에 대한 스토리들 정말 많잖아요. 뉴턴도 이제 털렸던 게 이제 버블론인데 이게 내가 정말 탐욕이 생겨서 뭔가 물을 엄청나게 타고 싶을 때 한번 해보세요. 열에 한두 번은 성공합니다. 열에 8번은 박살날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보수적인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동서가 6.88% 하락세 연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SM이고요. 네. 매수가가 7만 원입니다. 네, 매수가가 7만 원에 비중은 몇 %실까요? 비중은 10%고요. 네. 제가 이걸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될지 아. 그 매도의 가격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 네.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긍정입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목표 주가가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기간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SM 어떤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SM 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은 엔터사들의 주수익이 음원 콘서트 그런데 돔 투어 콘서트를 돌 수 있는 라인업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실적에 대한 점이 좋아지는데요. 그걸 안고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4분기도 보통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썩 좋지는 않은데 내년을 보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있는 라인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한 4조 3천억 원 정도인데 5조 정도까지는 가능한 체력이에요. 그러면 한 15%에서 20%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면 한 8만 5천 원?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1차로 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표 주가까지 홀딩하셔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SM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치킨커리님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10%에 매수가가 24,500원이신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도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딱 수주만 나오면 터집니다. 네. 수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아마 사신 거 보면은 이제 레비티와의 계약을 한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이제 좀 큐리옥스에 대한 좀 의구심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은 나머지 회사들, 에질런트라든지, 서머피셔와 같은 이런 회사들과 제대로 좀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었었는데, 어쨌든 레비티가 총 20조 원이나 되는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와 OEM 체결을 했고, 이제 대수가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된다면, 연간 매출액은 정말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수주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화끈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주 공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신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일단은 스토리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바이오 쪽은 깊게 좀 파고 들어가셔야 돼서 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지금 투자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평단도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중에서만 너무 무리하게 세팅을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수주를 좀 기다려 보면서 레비티와의 계약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일단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6261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9,000원에 비중 10%세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이신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62,000원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계속해서 다른 당산주들 대비해서 여전히 좀 많이 못 올랐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62,000원까지 괜찮을까요? 실적 대비해서 비싼 구간은 아니고 그다음에 52주 신고가 발생했다가 오늘은 소위 말하는 약간의 윗꼬리가 나오긴 했어요.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목표로 하는 가격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점에 무게를 두고요. 아마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못 간 점이 실적에 대한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가깝게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목표가의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신고가 기록했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62,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4856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젠백스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 30%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바이오 종목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고 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본부장님? 저도 이렇게 다 내려온 상황에서 질문을 주시면 참 난감한데요. 네. 임상 결과가 안 좋았죠. 그래서 빠진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요? 다시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거신 거잖아요.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로 접근을 하셨으면은 뭐 사실 답은 하나죠.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물량을 모으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올라간 이유가 깨졌거든요. 그러면 되돌림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결과값이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뚜껑 열어봤을 때 HLB도 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바이오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잘 됐을 때 과실이 큰 것도 바이오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모멘텀 플레이로 진행을 했고 그 시나리오가 깨져서 주가가 눌렸다. 이거는 뭐 비중 상관없이 일단 인정하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이라도 좀 줄여 놓으셔가지고 다음번에 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올바른,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알미늄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6,000원에 2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이거 뭐 수매를 해야 되는지 네. 이 가격에 올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한지 여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일단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미늄 지금 5만 원대거든요. 우리 천사님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2차 전지 쪽에서 네. 좀 나아져야죠.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아지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신사업이 기존의 알미늄에서 2차 전지 쪽 소재로 잘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실적으로 좋아지는 점을 보여줄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깝게 1분기, 2분기, 뭐 이번 3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답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일부 가능하기는 하나, 저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예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음 분기, 3분기 실적이랑요, 다음 분기 실적 한번 확인하면서 보는 걸로 하고, 일반적인 분기 대비해서 만약에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뭐 한 120억 이 정도 분기에 나올 때 그때는 주가가 달라질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마 알미늄 가격 전략 자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